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21 방송. CNN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21 방송. 안녕하십니까, 이정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기 반전 기회를 잡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잡은 분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30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AP통신, BBC 방송국이 주목한 인물이고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수상도 하셨고, 유튜브 CEO가 직접 이분을 만나러 한국까지 오신 분이고요. 또 자서전, 요리책 2권의 책을 출간하신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화려한 타이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73세 박말래 할머니십니다. 이분이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랬는데 이분도 사실 70평생 늘 어떤 평범한 인생을 사시다가 70세에 병원을 찾으셨는데 치매 위험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삶의 끝자락에 서보면서 또 손녀가 해외여행을 추천을 하자 같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이후에 한마디로 삶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집안에 막내로 태어나서 이름을 막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은 그래도 잘 살만 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못 하셨죠. 그렇게 사시다가 20살이 되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빚을 지시고 집을 나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새 아이의 생계를 꾸리기 시작하시면서 상상만 해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겠죠. 리어카를 끌면서 꽃장사, 떡장사, 또 막노동에 파출부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친구의 도움으로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기도 2번 당하시고, 우리가 식당 일을 하다 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어느새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병원을 찾으셨는데 치매 위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상태에서 마음의 시리에 빠져 있는데 소녀딸이 이 치매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치매 논문을 봤어요. 치매 논문에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우울과 시련이 잠식해오면서 이 뇌세포가 하나씩 손상되어가는 마음의 병이라는 표현을 보고 나서 우리 할머니 이대로 가시게 할 수는 없다. 삶의 의미를 찾아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녀딸이 다니던 회사도 퇴사를 하고 할머니 손을 잡고 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할머니 인생의 해외여행은 처음이시죠. 모든 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유발이 되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재밌어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짤막짤막하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고 합니다. 손녀딸이.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돌려보고 했는데요. 여행을 다녀오신 이후에 이제 어느 날 치과를 가시려고 하는데 이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대박이 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100만 명이 조회수를 눌렀고요. 그리고 이틀 사이에 18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막 많은 기자들이며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그런 방송을 하는 데서 많은 콜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이 손녀와 할머니는 유튜버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상을 올리고 여행이나 또 요리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들을 계속 도전을 하시면서 영상을 올리시고 계시고요. 또 아주 유명한 분에서 외국인까지 만나기도 하시고
토크쇼에도 출연을 하시고 2017년도에는 프랑스의 여성 잡지 보그에도 그렇게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에는 구글 본사에서 초청을 해서 다녀오시기도 하셨고요. 또 유튜브 CEO 수전 워지츠키가 직접 이분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누구든지 만나도 친구가 되고, 특히 외국인들을 만나도 단숨에 이 영어는 잘 못하셔도 소통이 되셔서 친구가 되시면서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한마디로 도전의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이 젊었을 때 정말 없어서 아이들의 부탁을 못 들어줬던 장난감도 사서 이제는 50 넘은 아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아들들과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가고, 그 덕에 이 아들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서야 할머니의 마음의 한을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못해줬던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인터뷰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를 하시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내 친구가 너무 많이 아픈데 내 영상을 보내줬더니 내 영상을 보고 너무 행복하다고, 웃기다고 웃더라. 그 영상이 내가 자기 보약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남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또 이런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중년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어떤 좀 잔소리라고 들었던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다 삶의 지혜이고 교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또 이분도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또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경험담이 있으셨겠죠.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명언이랄까, 격언이랄까, 그런 표현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냐?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 그들이 찾아와서 또 같이 춤추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은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대비한다고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쩔쩔매는 거, 이거 바보스러운 짓이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내 가던 길 그대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드시죠? 이런 청년들한테 한마디 부탁을 드렸더니 희망을 절대 놓지 말아라. 희망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버렸다면 얼른 주워 담고 그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생을 살아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호주 여행을 떠나는 순간 이 할머니의 인생이 이렇게 반전이 되리라고 상상을 하셨을까요? 저는 상상을 못 하셨겠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삶의 끝자락에 왔을 때 다시 이 할머니의 인생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꿈을 꾸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변화를 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각오와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끝자락에 와본 사람.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제 여기가 끝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한 걸음, 길이 보이지 않지만 더듬더듬 하면서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작은 마음, 그 마음 하나가 결국 변화를 부르고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29세 때 강사 생활을 시작을 해서 28년 동안 수많은 대중 앞에서 강연을 했던 유명한 강사분이 계시죠? 김미경 강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작년에
이렇게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생활이 되면서 상반기에 있었던 강연이 모두 100%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야 이제 내가 대중 앞에서 잊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감에 봉착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컨텐츠에 주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바꾸시고 디지털을 공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수천 장의 해외 리포트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만나서 미래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아이디어도 구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책을 한 권 내게 되셨는데요.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시대에 필요한 작가로 이렇게 거듭나고 계시는데요. 또한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또 이렇게 항공사도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작년 2월에 터지면서 국내 항공사가 너나 할 것 없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 하면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도 위기를 맞았는데 바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항공기의 이 좌석칸을 이렇게 좌석칸을 없애는 대신에 화물기를 늘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동보다 앞으로 물건의 이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물기를 늘리고 또 국내에 코로나 백신의 수요가 많아질 걸 예측을 해서 백신 수송을 위해서 특수 용기를 비행기에 탑재를 하고요. 또 백신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맞춰서 수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8일에 국내 최초로 코로나 백신 원료 수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저도 제 주변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을 보면 늘 새롭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앞에 도전을 하시는 걸 제가 한 3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너무 무모하다.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닐까?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일들을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시면서 실제로 또 신기한 어떤 결과들을 얻는 걸 보면서 저도 그분의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을 벤치마킹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배우면서 제가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어떤 제 마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마음도 깊어지고 또 내 마음도 도전을 하면서 강해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 생각나는 명언이 있어요. 바로 돈키호테의 명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또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에 별을 잡자. 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지만 이 돈키호테는 영웅이었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개척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원하십니까? 자, 좀 더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좀 약간 무모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도전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끝까지 읽는다던가 아니면 달리기, 잇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에 목표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목표를 실천을 했을 때 내 마음의 성취감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서 욕심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더 큰 계획을 세워 가시면서 이제는 2021년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시면서 또 성취욕도 맛보고 그러시면서 어떤 새로운 인생의 또 계획을 계속 이렇게 포부를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인드 강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